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강좌 17번째 배당 절차 중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든 아니면 배당받을 수 있는 일반 채권자든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당 요구하여야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기에 충분하면 그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교부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특별법인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권리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물건과 채권에 대한 이해는 경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두 번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세 번째,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일인 가압류 채권자. 네 번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등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구분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채권의 전부와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과금 채권자가 압류 등기만 하고 교부 청구를 하지 않거나 그 세목과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에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하여 그 세목과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경매에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청구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거나 또는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청구 금액으로 원리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 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을 예를 들어 1억 원만 기재하였는데 후에 위 청구 금액보다 적은 원금 9천만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원래의 청구 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원금 9천만 원과 이자는 1천만 원에 대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매각 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 계산서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금은 채권 개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입니다. 비용이란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비용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아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변제 받을 배당 요구 신청을 위한 비용, 이중 압류 채권자의 경매 신청 비용 등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도 채권 개선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를 한 경우 집을 명도한 날로부터 실제로 배당 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로 연 12%를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대 채권은 지연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 의해 확정된 분한소송 비용을 말합니다. 왼쪽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 개선서입니다. 채권 개선서에는 원금과 정상이자 및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 개선서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 개선서를 제출한 후에는 채권액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른쪽은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서입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비고난을 보면 당해세라고 나오는데 지방세 중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되어 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래쪽에 배당액 입금 의뢰 계좌를 기재하면 계좌이체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채권 개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은 경매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해 채권을 계산하게 됩니다. 경매 기록상 명백한 신청서 인지 때 경매 수수료 등 집행 비용 중 재판상의 비용은 채권 개선서에 제출이 없어도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압류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 요구 신청이 없어도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전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 개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의 정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해당 경매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자는 배당 요구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행한 가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결정 기일 후에 국세 등의 교부 청구가 있어도 국세 등은 우선 배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매각결정 기일까지 채권 개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 기일 전에 당해 조세주간 공무소에 조회하여서 그 세모가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